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3월 8일 일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참 경마가 어렵죠. 어제 토요일 경마는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그야말로 승부경주들 메인 승부 주력 적중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고배당 대박 승부 주력 적중까지 승부경주들 모조리 적중을 하면서 그야말로 초대승을 거두기도 했는데 어제 토요일 경마는 승부경주 중에 딸랑 한 경주만 그것도 받치기 적중만 하면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승부마들이 기대만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은 승부경주 승부마들이 좀 지난주 토요일처럼 모두들 좀 제대로 좀 승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1200m, 6등급 마필드의 1200경주죠. 아직 발전 여지가 있는 신예들의 경주로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인기마 중에 가장 유력하게 기대하고 봐주는 마필은 바로 8번 마 빛나리즈가 되겠습니다. 루이스가 타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 루이스가 타고 나와가지고 11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곽으로 11번으로 분리해가지고 또 다른 말에게 밀려가지고 제어하고 꼴찌로 쳐집니다. 그리고는 4코너에서 중국까지 따라 붙어가지고 뚫고 추입이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오면서 4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1분 16초 2로 4착을 했던 것이죠. 주로도 주로 빠르기 정상주로 5에서 자, 상대마 영원한 솔레오. 영원한 솔레오는 직전 경주 12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중간 선입으로 끈기를 보이면서 4착을 했습니다만은 기록이 1분 16초 8. 얘는 빛나리즈는 1분 16초 2. 그런데 주로 빠르기가 영원한 솔레오는 4하고 빛나리즈는 5. 당연히 월등하게 빛나리즈가 더 잘 뛰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빛나리즈가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밀리면서 제어하고 꼴찌로 쳐졌던 것인데 본래는 주행검사 때도 선행을 갔던 마필이고요. 데뷔전 때도 11번 게이트에서 기본 주말력을 보였던 마필이죠. 때문에 이번에는 루이스가 8번 게이트에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선입전개까지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나은 능력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8번마 빛나리즈가 복승세계는 가장 유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영원한 솔레오는 과신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전에 착사가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오히려 기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외곽의 11번마 플래시 주드가 훨씬 낫습니다. 직전에 주로 빠르기가 3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월 18일은 건조주로로서 마사의 주로 빠르기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생각인데요. 직전 경주시의 1번 게이트에서 선입 후에 지구력이 아쉬웠습니다만은 1200 통과 기록은 1분 15초 3에 통과한 마필이 바로 플래시 주드입니다. 주로 빠르기가 3이라 하더라도 1분 15초 3이면은 빛나리즈가 직전에 1분 16초이니까 거의 뭐 1초 가까이 더 잘 뛴 마필이 바로 플래시 주드죠. 문제는 게이트가 11번으로 분리해서 이게 문제인데 순발력도 있고 플래시 주드가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죠. 자, 이게 안쪽에서는 1번마 원더풀 튠업이 있는데요. 이 마필도 최근에 1300, 1400을 뛰고 직전에는 인기 3등으로 팔리고 꼴찌에서 부족했는데 직전에는 주로가 또 무거웠던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원더풀 튠업이 1번 게이트점이 있고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에서 전개 잘 풀면은 도전이 가능한 일격이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게 2번마 더선 몬스터는 직전 경주 주로 빠르기 4에서 1분 17초 1을 뛰었던 마필이고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마필이고요. 스터닝 볼트가 또 인기가 제법 좋은데 스터닝 볼트도 직전에 주로 빠르기 4 상황에서 중간 선입으로 1분 16초 2에 5착을 했던 마필인데 단순하게 기록만 보면 스터닝 볼트가 영원한 솔레오보다도 기록이 더 좋죠. 때문에 게이트도 안쪽으로 유리하고 스터닝 볼트가 또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고배당으로 가장 고배당으로 조심할 마필은 종합적 백판 5번마 컴퍼스 포스입니다. 다른 거 없죠. 선행입니다.
이번 경주 선행을 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컴퍼스 포스입니다. 문제는 지구력인데요. 직전 경주 시에도 선행 후에 지구력 부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 경주 주로빠르기 5 정상주로에서 1200 통과는 1분 17초 이내에 통과했던 마필이 바로 컴퍼스 포스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번 경주 조금만 더 나은 끈기를 보여준다면은 선행 가서 돌 수도 있는 마필이 바로 컴퍼스 포스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배팅의 축으로 가져가는 마필은 8번 마 빛나리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원모타임, CC왕의 원모타임이 강하게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직전 경주 3번 게이트에서 중간 선입 후에 인기 2위로 팔리고 부족한 모습으로 4위에 그쳤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전력을 놓고 보면은 이번 경주에 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전전 경주는 1분 21초 5회 뛰었지만 주로 빠르기가 좀 빨랐죠. 그런데 어찌됐든 직전 경주를 놓고 봤을 때 1분 22초 초중반도 가능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주로 빠르기 4 상황에서 1분 22초 초중반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기를 강하게 모으는 거고요. 다음으로 6번마 비트 프레시가 인기를 모으는데 비트 프레시는 직전에 1300 통과는 경합 선입하고 부족했는데 1분 23초 1분 23초 원모 타임은 1분 22초 주로 빠르기 4 기준입니다. 자, 한편 뱅크라인은 직전 경주 부진했습니다. 직전 경주 부진해서 문제가 되겠는데 하지만은 그 이전 경주 무거운 줄에서 주로 빠르기 6에서 1분 16초 4로 입상도 했던 마필이고요. 충분히 이번 경주 나은 능력 발휘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죠. 그런데 이런 마필들이 결코 세지가 않습니다. 또 외곽의 서폭질도 제법 인기가 좋은데 직전에도 11번 게이트에서 불리함 속에 1분 23초 6을 뛰었고요. 전전 경도 1분 17초 5지만은 주로가 좀 무거웠던 것이지만은 기록이 느리고 직전 정도로 놓고 본다면 이번에도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고 결코 직전 이상으로 뭐 크게 능력을 기대하기가 깝깝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가장 배당을 기대하고 노려볼 수 있는 복병마는 누구냐? 바로 5번마 네게로 와저입니다. 자, 이 네게로 와저는 전전 경주 시에 이번 경주 원모타임과 같이 뛴 거죠. 당시에 원모타임은 중간 선입으로 끈기를 보이면서 4착을 했던 것이고요. 네게로 와저는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선행 경합을 합니다. 선행을 못 가고 선행 경합. 그러면서 코너를 돌면서 선행까지 뺏어 나왔지만은 지구력 부족으로 죽었던 것이죠. 무리한 전개하고 지구력 부족으로 졌습니다. 그리고는 직전에는 권중석이가 감량 이점으로 기승을 해가지고 1700에 출전했죠. 그런데 직전에는 1700에서 5번 게이트에서 경합 선행을 나왔는데 결국 지구력 부족으로 부족했습니다만 4착을 하면서 끈기를 보였죠. 한마디로 직전에 1700에서 선행 나가서 끈기 있는 걸음으로 이전보다 나은 지구력을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 경주 5번 게이트인데 이번 경주 5번 게이트에서 선행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 바로 4개로 와주죠. 물론 뱅크라인이 최범현이가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최범현이가 선행을 안 갈 겁니다. 선입으로 안배를 하고 직전에 죽었기 때문에 안배를 하고 따라간다라고 보여지고요. 4개로 와저가 선행을 쏴서 버티기를 기대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4개로 와저입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는 스터닝 포인트 일격 가능성 정도고요. 자, 종합집 백판입니다만은 고배당을 조심할 마필은 바로 2번 마 거센 무적입니다. 우인철 기수가 감량 이점으로 기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직전 경주 시에 이 거센 무적이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중간 선입 3, 4를 외곽 돌고 부족했는데요. 이번에 게이트가 2번으로 유리하죠. 때문에 게이트 이점으로 이번 경주 순발력으로 앞선에서 움직이면서 감량 이점으로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또 거센 무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경주로서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오버마 4개로 와줘의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로 가져갑니다.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자, 오늘 부산 경주는 조금 애매한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태까지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일단 부산 1경주는 신예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당연히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6번 마 석세스 평화입니다. 자,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선전 입상을 하고 거리가 벌어졌다가 추입으로 중간선 입으로 나오다가 모래 맞고 중위권으로 거리가 벌어졌다가 다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 바로 석세스 평화죠. 그리고는 지금 장기 위험을 하고 재검받고 나오는데요. 재검 시에 경합선행으로 잡고 오면서 충분히 좋은 걸음과 좋은 기록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모습이라면은 이번 경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이시고요. 여기에 상대마로 팔리는 4번마 스카이넥스도 주행검사 시에 경합선행으로 가벼운 동료를 하면서 충분히 양호한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두 마리가 같은 2월 5일 주로 해서 주행검사를 치렀는데 오히려 스카이넥스가 기록이 더 좋죠. 1분 02초 6. 석세스 평화는 1분 02초 7. 0.1초가 더 빠른데 어찌됐든 스카이넥스도 게이트 2점으로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카이넥스는 불안 요인이 좀 있죠. 능력 미달을 한번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만약에 못 가게 되면은 모래 맞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변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맞고도 끈기로 탄력으로 입상한 경험이 있는 석세스 평화가 검증된 마필로서 좀 더 낫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이게 외곽의 12번 마이유레디 게이트가 최외곽으로 분리해서 문제입니다만 직전에도 12번 게이트에서 기대면서 충돌하고 주춤발주하고도 12번 게이트에서 후미에서 추입으로 선전하고 입상을 했던 마필이죠. 때문에 이번에도 12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지만 이번 경주 충분히 기본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만만치 않은 마필이 또 12번 아유레드입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는 울프스텝이 이번에 3마린 가운데 부중이 4kg가 늘었고 또 직전에 부진했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데 전정경주 시에는 경합선행으로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울프스텝도 가능성은 있고요. 여기에 퍼펙트 플래시 당구장 5개 잡혀있고 안 팔립니다만은 직전 경주 시에는 충돌하면서 발주하고 외곽 선입을 돌고 그리고는 부족했는데 부진했는데 전정 경주 시에는 아유레디가 뛰면서 주춤 발주하고도 스피드로 선행을 나가서 지구력이 아쉬웠지만은 선전 4착을 했던 마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퍼펙트 플래시도 스피드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나온 능력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타 마필 중에는 또 신마 바벨 폴고레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휴양하고 나온 신마입니다. 재검대 걸음 양호해서 살피긴 해야 되고요. 또 태호라는 마필 당구장 2개 잡혔는데 이 마필도 주행검사 시에 추입하는 걸음은 양호했습니다. 역시 또 살펴야 되겠죠. 어쨌든 이번 경주는 일단은 인기마 석세스 평화가 가장 나아 보이고 스카이넥스나 아유레디가 오면서 저배당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은 경주인데 이런 살필 마필들이 있는 배당 가능마들도 있는 경주죠. 어찌됐든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자, 한마디로 상당한 혼전으로 잡혀있죠. 3번만 종합집 백판이고 4번이 한 개 잡히고 7번 한 개 잡히고 나머지는 어지럽게 혼전으로 팔릴 것인데 자, 이번 경주 일단은 인기마들 보시면은 라온 파노라마가 인기 1위가 예상이 되는데 다른 거 없죠.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그래서 그동안에 보여온 전력상 1300에서 2차 입상도 하고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도 2번으로 유리해서 인기를 강하게 모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지구력이 미흡한 마필이고요. 여기다가 전경주에 10주 만에 출전하는 출주공백도 있고 이번 경주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정말로 1400으로 거리도 늘었고 믿어봅니다. 물음표입니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한편 다음으로는 블랙선이 인기가 좋은데요. 블랙선은 직전 경주 1700에 출전을 해서 오차를 했었고 전전 경주 시에 추입으로 1400에서 1분 30초 1분 30초 2로 추입으로 1분 30초 2를 뛴 바가 있는데 그 정도의 마필로서 5줄에서 1분 30초 2에 뛰었던 그 정도의 실력으로 보시면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다음으로 눈꽃이 제법 인기가 좋은데요. 눈꽃은 직전에 1분 23초 1로 추입으로 부족했는데 그러면은 눈꽃도 보시면은 1분 30초는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전전 경기도 1분 22초 8까지도 뛰었기 때문에 1분 30초 정도는 충분히 뛸 수 있습니다. 추입이죠. 블랙선도 추입으로 1분 30초 직전에 전전 경주 30초 2. 주로 빠르기 4기준입니다. 4기준으로 잘해야 1분 30초 뛰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라운 파노라마는 선행 가서 버틴다 하더라도 잘해야 역시 1분 30초 정도. 자, 다음으로 인기가 누가 있나요? 세라니아. 이 마필은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경합 선입 후에 지구력 부족으로 죽었던 마필이고요. 게이트도 11번으로 분리하고 역시 아무리 잘해봐야 1분 30초대나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가장 세게 기대를 하고 노리는 마필은 바로 9번마 로드 투 스피어입니다. 자, 이 로드 투 스피어는 직전 경주 시에 2번 게이트였는데요. 스피드로 중간 선입으로 나오다가 마필이 처집니다. 어디까지 쳐지냐면은 후미까지 쳐집니다. 그러더니만은 다시 추입으로 올라오면서 직선주로 해서 모래를 들맞자 다시 추입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1분 30초 5로 뛰었던 마필이 바로 로드 투 스피어였는데요. 조교사 얘기로는 진로가 막혀가지고 쳐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뭐 진로가 막혔다고 그렇게 후미까지 쳐지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모래 때문에 모래 반응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직전에는 선입권으로 나오다가 모래를 맞고 후미까지 쳐졌다가 다시 추입근기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오차를 했는데 전전 경주를 보면은 순발력도 이번 경주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순발력을 보인 바가 있는 마필이죠. 때문에 요 로드 투 스피어가 이번 경주에는 순발력으로 9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앞장에서 움직이면서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드 투 스피어가 이번 경주에 충분히 선두권에서 움직이면서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을 기대하고 있고요. 자, 이게 보다 고배당으로 또 기대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어요. 우선 1번마 그레이 팬텀은 1번 게이트에서 직전에 1700에서 부족했지만은 그 이전 경주 정상주로 주로 빠르기 6에서도 1분 30초 7을 뛰고 예전에는 주로 빠르기 4에서도 1분 29초 4까지도 뛰었던 마필이죠.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마필이 또 그레이 팬텀입니다. 자, 여기에 보다 고배당으로 기대할 마필이 두 마리가 또 있는데요. 우선 최범현의 신마 한화룡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주행검사를 제어하고 후미에서 추입을 하는데 추입하는 탄력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3화롱이 37초 2였고요. 라스트 200타임이 12초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데뷔전을 지금 주행검사는 권중석이가 탔고 최범현이가 타고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 기수죠. 문세영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 최범현이가 타고 있는데 한화룡 한마디로 1400에서 충분히 이번 경주 편성 정도는 통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지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또 한 마리 고배당으로 조심할 마필은 10번마 발키리입니다. 자, 이 발키리도 직전 경주 주로 빠르기 5 아까 뭐라 그랬죠? 인기마들 주로 빠르기 4 상황에서 잘해야 1분 30초 그죠? 그런데 요 주로 발키리는 직전 경주 주로 빠르기 5 상황에서
6번 게이트에서 추입으로 5위를 했는데 기록 보시면 1분 30초 1입니다. 그죠? 때문에 단순하게 직전 기록만으로도 이번 경주에 통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발키리고 전전 경주에도 11번 게이트에서 1분 30초 4를 뛰었었죠. 자, 한마디로 이번 경주는 기복마대의 혼전인 가운데 일단은 로드 투 스피어가 복귀상 또 전개 예측상 가장 기대를 하는 마필이 되겠고 보다 배당으로 1번, 6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또 7번마 원더풀 캐시도 당구장 한 개 잡혔는데요. 이 원더풀 캐시가 또 선행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똥말 경주이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또 원더풀 캐시가 선행 가서 돌 수도 있는 보시면은 원더풀 캐시 보세요. 7월 26일 경주 주로빠르기 4 상황에서 1400에서 4위를 했는데 당시의 기록이 1분 30초 0입니다. 그죠? 만약에 7월 달에 뛰고 지금 출전한 걸로 지금 나온다면은 아마도 원더풀 캐시가 지금 막 인기 1, 2등을 다툴 겁니다. 왜? 그 이전 경주를 보면은 주로빠르기 4에서 원더풀 캐시가 1분 28초 8로 4차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죠? 6월 29일 날 중간 선입으로 끈기를 보이면서 1분 28초 8로 4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원더풀 캐시입니다. 그런데 원더풀 캐시가 휴양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뛰고 9월 달에 지구력 부족으로 꼴등을 하고 그리고는 휴양을 했죠. 장기원하고 나와서 직전 경주 시에 복귀전이었습니다. 복귀전이었는데 8번 게이트에서 발주를 양호하게 나왔는데 제어를 하고 점차 후미로 쳐지고 외곽 돌고 복귀전에서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지 당구장 한 개 잡히고 전혀 인기가 없는 건데요. 자, 이 원더풀 캐시가 이번 경주 7번 게이트의 정상 주기에 조상거미가 타고 있는데 마음 먹으면은 이번 경주에 선행을 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지난 6월 달에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 달에 중간 선입 끈기로 선전 4착을 하면서 1분 28초 8까지도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원더풀 캐시가 이번 경주에 2번이 만약에 선행을 가면은 그 외곽으로 선입으로 딱 붙어서 끈기를 보여주면 이를 낼 수 있는 마필으로 고배랑마 7번마 원더풀 캐시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번 경주는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런 인기마들 모조리 지워도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1순위로 9번마 로드 투 스피어, 2순위로 6번 한화룡, 또 3순위로 고배당마 원더풀 캐시 이런 마필들이 손잡고 들어와도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해서 배당을 노리고 붙어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한 인기마들이 있죠. 9번마 킹블랙, 그 다음에 2번마 도로시킨, 1번마 매직미러, 3마리가 강하게 인기가 좋고 여기에 6번 스마트 유림, 5번 브리도 캡틴까지 5마리가 혼전성으로 팔리는데 경주거리를 보시면 1600m입니다. 그죠? 자, 이번 경주 한번 단순하게 기록으로만 한번 살펴보면요. 매직미러가 직전에 주로빠르기 7에서 1분 45초 5. 45초 5로 4차를 했죠. 당시에 요 브리도 캡틴이 코차로 9번 게이트에서 매직미러에게 코차로 졌던 마필. 똑같이 1분 45초에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도로시킨은 직전 경주 1분 45초 3. 기록이 조금 낮죠. 그러면서 3차를 했고 그 이전 경주 도로시킨 전전 경주 시에는 1분 45초 0. 그죠? 그래서 인기가 조금 더 좋은 겁니다. 기록에서 조금 낮다고. 그죠? 그 다음에 브리도 캡틴은 방금 매직미러와 코차의 승부를 벌였던 마필. 그 다음에 스마트 유림은 직전 경주 부진했습니다. 그죠? 부진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보여진 능력도 별 볼 일이 없는데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
좀 의외로 인기가 좋은 건데요. 전정경주시에 1200에서 추입 끈기를 보이면서 3착을 했었는데 당시의 기록이 1분 17초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1400으로 환산하면은 1분 31초 2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600으로 환산하면은 1분 45초대를 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게 킹블랙이 인기 1등인데 킹블랙 직전에 1분 24초 4니까 그러면 직전을 놓고 본다면은 직전 경주에 1분 45초 4를 뛰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전적 경주는 1분 30초 9에 뛰었으니까 1분 44초 9에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킹블랙도 1분 직전에 놓고 본다면은 1분 45초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0번 마 비례 서브 딱 두 군데 잡혔는데 비례 서브가 이번엔 남정혁이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전경주시의 비례 서브가 후미에서 추입 끈기를 보이면서 6착을 했는데 전경주시의 기록이 1분 24초 9입니다. 그러면은 1600으로 환산하면은 직전 경주시에 1분 45초 9에 뛰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인기마들에 비해서 불과 한 0.4초 정도 근소하게 뒤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600에서 추입으로 올랐던 마필이기 때문에 1600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번 경주에 충분히 인기가 이렇게 형편없지만은 비례 서브가 이런 인기마들을 모조리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요 종합지 딱 두 군데 잡힌 비례 서브가 고배당으로 노릴 가치가 매우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부산 이 경주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고배당으로 비례 서브를 노리고 도전해 볼 가치가 크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서울 4경기입니다. 자, 인기마들이 있죠. 관악산 스카이, 그 다음에 마이티 비트, 마이티 비트가 인기가 더 좋네요. 그 다음에 학산 프린스, 여기에 도전마로 원평 강자, 또 스타터,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혼전으로 팔리는데, 자, 이번 경주 경주거리가 보시면 1400m입니다. 그죠? 관악산 스카이 직전에 1분 14초 6으로 여유있게 우승을 했는데요. 이번에 감량의 점이 있고요. 직전에 능력으로 놓고 보면 라스트 200 타임이 13초 7이니까 잘해야 1분 28초 중반. 그죠? 1분 28초 중반 정도 뛰었다. 그런데 보시면은 마이티 비트는 직전에 기록 보세요. 1분 27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만 학산 프린스도 직전에 기록 보시면 1분 27초입니다. 그죠? 두 마리가 학산 프린스나 마이티 비트가 관악산 스카이보다 1초 이상을 더 잘 뛰었고 거기다가 관악산 스카이는 승군전에 1400도 거리도 처음 뛰는 거고 당연히 거리도 검증이 된 학산 프린스나 마이티 비트가 낫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아모스 최강은 형편없이 인기가 없는데 직전 경주 2월 7일 경주시에 1번 게이트에서 여유있게 우승을 했는데 기록 보시면 1분 28초 6. 자, 관악산 스카이와 똑같은 2월 7일 날 뛴 겁니다. 관악산 스카이 1분 14초 6. 똑같은 기록으로 잘 뛰었던 마필이 바로 아모스 최강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최강은 딱 세 군데 잡혀 있고 관악산 스카이는 인기 1등으로 팔린다. 좀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아모스 최강은 거리 검증도 된 마필인데 한마디로 관악산 스카이는 좀 물음표다 이런 얘기고요. 아모스 최강은 노릴 가치가 큰 마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마필들 스타트업이나 원평 강자 이런 마필들 원평 강자는 또 인기가 덜합니다만은 직전에 1분 27초 6으로 3착을 했던 마필이고요. 충분히 이번 경주 선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런 인기마들이 충분히 이번 경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인기마들을 모조리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고배당 마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경주 노리는 고배당만 놓고 메인 승부까지 고심한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 고배당만 놓고 무조건 고배당만 놓고 때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 3경주입니다. 5등급 마필들 1400경주인데요. 보령의 신용, 서승훈의 보령의 신용이 강추로 팔립니다. 최근에 연속해서 3차게 그쳤는데 전전 경주 주로빠르기 8에서 1분 29초 1, 직전 경주 주로빠르기 7에서 1분 29초 4. 한마디로 1분 29초 초반을 뛰면서 최근 두 경주 연속 3차기 아쉬움이 컸는데요. 직전에는 중위 중간 선입에서 끈기를 보였던 것이고요. 이번 경주도 5번 게이트인데 충분히 직전 이상의 전개도 가능할 수 있고 아무래도 이번 경주 가장 유력한 마필이 바로 보령의 신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빅스타가 깜빡이로 잡혀 있는데 빅스타는 직전에도 요 3번마 석세스 골드에게도 형편없이 졌는데 왜 이렇게 깜빡이로 잡혔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직전에도 다실바가 탔던 것이고요. 자, 빅스타 저는 물음표. 오히려 석세스 골드가 이번 경주에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빅스타를 이겼던 마필이죠. 때문에 이번엔 3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해졌기 때문에 기수가 신윤섭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석세스 골드가 낫다. 그렇죠? 다음으로는 외곽에 매직쇼와 서귀 크레스트가 있는데 두 마리의 직전 능력은 거의 대등합니다. 같은 1월 23일 주로해서 두 마리의 직전 능력은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누가 더 자리를 잘 잡고 전개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인데 문제는 기수가 전진구와 진겸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진겸의 매지쇼가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기타 마필 중에는 특별하게 안쪽에 나이스걸 같은 마필 쉽지 않고요. 자, 가장 고배당으로 조심할 마필은 바로 4번마 커먼 글로리입니다. 당구장 4개 잡혔고 직전에 부진해서 인기가 없는데 최근에 그 이전 경주들에서 12월달, 1월달 두 번의 경주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면서 착순을 되고 있는데요. 그 능력이면 이번 경주에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 또 4번마 커먼 글로리입니다. 자, 그래서 어지간하면 아마도 보령의 신용이 복싱시간 자리는 올 것 같아요. 5 넣고 일단은 3번 석세스 골드, 외곽의 9번 매직쇼, 11번 서귀 크레스트, 보다 고배당으로 4번 커먼 글로리까지 생각을 하고 최종적인 주력은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면 되겠죠. 다음은 서울 5경주입니다. 자, 1300경주가 되겠는데요. 강축으로 11번 그레이스데이가 팔리고 강력하게 깜빡이로 J1 파워가 깜빡거리고 나머지는 대혼전으로 팔립니다. 일단은 그레이스데이가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대차로 우승을 했고요. 기록도 아주 좋습니다. 때문에 직전만 놓고 보면은 강축 맞아요. 그런데 주로 빠르기가 3으로 되어 있고 주로가 빨랐던 것이고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그렇게 뛰었던 것인데 이번 경주 11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가지고 만약에 선행을 못 가면 그죠? 안쪽에 스톰트로프라든가 이런 선행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행을 못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선행을 못 가면은 이전 두 번의 능력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서 과연 직전이 실력이냐 검증은 필요하죠. 과신할 수는 없다. 자, 때문에 J1 파워가 최근 경주들에서 보여진 능력이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왔죠. 1300m에서 1분 22초 전후반을 뛰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 J1 파워가 검증된 능력상 오히려 복승식에서는 안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두 마리가 유력합니다. 자, 그런데 요 두 마리의 상황을 깨고 올 수 있는 고배당마가 두 마리가 있어요. 자, 우선 4번마 썸씽 다크입니다.
자, 이 썸씽 다크는 직전 경주 진로가 막혀서 꼴찌로 쳐지고 직전 경주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부진했던 것은 진로가 계속 막혀가지고 끌리고 싸우고 그러다가 페이스가 흐트러지면서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전전 경주 시에는 주춤발주하고 꼴찌에서 서서히 올라와가지고 추입으로 끈기로 서서히 올라와가지고 추입 끈기로 선전하면서 오착을 했는데 착차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오착을 했던 것이고요. 전전 경주의 기록이 1분 22초 0입니다. 근데 전전 경주시에도 후미에서 주춤발주하고 꼴찌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데 전전 경주시에도 좀 끌린 점이 있었죠. 한마디로 그런 끌리는 전개를 하고도 추입으로 올라와서 1분 22초 0으로 전전 경주시에 오착을 했던 마필이 바로 썸씽 다크인데 한마디로 이 능력이면은 제2원 파워와 겨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본래는 요 썸씽 다크가 딱 한 번 우승을 했는데요. 우승 시에 주로빠리가 뭐 빨랐지만은 중간 선입으로 붙어가지고 1분 20초로 20초로 3착을 했었고 그 이전에 우승도 했던 마필이 바로 썸씽 다크입니다. 자, 우승 시에 기승했던 기수가 2억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 썸씽 다크가 이전에는 순발력도 충분히 좋은 순발력을 보였었고 이번 경주에는 충분히 앞장까지 쏘고 나갈 수 있는 마필로 썸씽 다크입니다. 그래서 썸씽 다크가 얼마든지 깜빡이를 깰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썸씽 다크가 1순위로 노리는 승부마입니다. 자, 여기에 2순위로 노리는 승부마는 바로 최범현의 7번마 동강의 스타입니다. 자, 이 동강의 스타는 데뷔 전부터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죠? 네, 당시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제가 노리고 들어가서 인기가 별로 없었지만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그 다음에 난데없이 농협 회장배 경주에 출전해서 부족했고 이후에 최근 2번 경주에서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없는데 데뷔 전부터 입상했던 마필인 만큼 당연히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최근 2경주 부진했고 공백을 두고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요. 자, 데뷔전 때 입상했던 마필, 자, 휴양하고 나와서 못 뛸 이유가 없죠. 자, 거기다가 기수가 최범현입니다. 능력을 끌어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번마 썸씽 다크, 또 7번마 동강의 스타, 이런 고배당마, 종합적 인기가 형편없는 고배당마들이 충분히 깜빡이를 깰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4-7로 손잡고 오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썸씽 다크와 동강의 스타를 노리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단거리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도 혼전입니다.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마필은 없습니다. 일단 대로의 빛이 인길등인데요.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선두경합 선입으로 2착을 했는데 기록이 1분 16초 9. 결코 좋지가 못해요. 그죠? 1분 16초 9. 전전 경주도 1분 16초 3. 다음으로 2번마 윈드소스. 직전에 1분 15초 9. 윈드소스가 훨씬 더 기록이 좋죠. 그런데 윈드소스는 또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죠? 1번마 그랜드 드림이 인기가 없는데 그랜드 드림 직전에 1분 23초 2로 4착을 했는데 1200 통과는 1분 16초 4. 전전 경주도 1200 통과는 1분 16초 9. 한마디로 1번마 그랜드 드림도 인기가 없지만은 충분히 대로의 빛 이상으로 잘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직 스위트. 직전 경주 기록 보세요. 1분 15초 1. 가장 좋습니다. 그죠? 기록만 놓고 보자면은, 이런 윈드소스나 대로의 빛보다도 매직 스위트가 가장 좋아요. 1분 15초 1. 그런데 매직 스위트는 보시면은 29전을 뛰면서 딱 2번 우승한 마필. 직전에 이전 때 우승을 한 거죠. 한마디로, 뭐죠? 기복마.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직전에 좋은 기록을 잘 쪄서 직전 기록이라면 무조건 기대할 수 있는데 연투를 이거를 이런 말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못하죠. 그래서 믿어 못 믿어. 다음으로 트릭샷. 다실바 타고 생각보다 인기가 좋은데요. 승군전입니다. 그죠? 감량이 좀 있지만 승군전이고 직전의 기록이 1분 16초 7. 뭐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못 되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서승훈의 11번 피스톨 컷이 인기가 없는데 직전에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전진구가 타고 선입 후에 꼴등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전 경주 시에는 1분 16초 3. 선행력도 있고 선입력도 있고 1분 16초대를 뛰어왔던 마필이 바로 피스톨 컷입니다. 자, 서승훈이가 타고 있고요. 스투카 당구장 2개 잡혔는데 전전 경주도 요 매직 스위티가 뛰면서 근산차로 3차를 했고 기록이 1분 15초고 그죠? 직전에 송경민이가 타고 송경민이는 뭐죠? 추임만은 그래도 타고 올라오는데 선행선임만은 못합니다. 발주가 안 돼요. 기수가. 그래서 직전에도 4열 외곽으로 선두 경합하다가 송경민이가 타고 부진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조인권이가 타고 있는데 12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또 기복 말아서 믿을 수는 없지만은 충분히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모조리 믿어 못 믿어 이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누가 올지 예측이 어려운데 고배당이 온다면 1번마 그랜드 드림도 가능하고 또 스투카도 가능하고 서승훈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주입니다. 최종 결정은 역시 현장 상태를 잘 살피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2번마 우인철의 라온 플로렌스가 인기 1등이고요. 두 선호팀이 강하게 깜빡이로 팔리고 도전마로 벽송, 한센스타, 하트케이 등이 팔리는 그런 양상의 경주인데 일단은 라온 플로렌스가 최근 두 경주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1분 13초구 아주 좋은 기록으로 연속 입상을 했죠. 두 번 모두. 특히나 직전 경기는 11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서도 선행을 못 가고도 선입으로 끈기로 선전하면서 1분 13초구를 뛰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우인철로 기술을 교체를 하면서 감량의 점까지 좋아졌고 게이트까지 2번으로 유리해졌습니다. 때문에 이 라운 플로레스가 직전에 1분 13초 9 이상의 능력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유력한 마필로 봐주시면 됩니다. 인기 1등이죠. 여기에 두선호뜸이 직전 경주 9번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행 쏘고 나가서 버티면서 입상을 했고 기록이 1분 14초 0. 그죠? 그러면은 라운 플로렌스가 1분 13초 9니까 두 마리가 거의 대등한 능력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두선호뜸도 이번 경주는 기술을 신인 기수 조성환을 태우면서 감량의 점이 좋아요. 그래서 선행 가면 또 두선호뜸도 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라온 플로렌스는 선입도 됩니다. 게이트도 유리하고요. 반면에 두선호뜸은 선행을 계속 갔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갈 수가 있죠. 안쪽에 강한 선행마 한센스타가 있습니다. 물론 라운 플로렌스나 혹은 벽송 이런 마필들도 선행력이 있기 때문에 한센스타가 선행력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두 선이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고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한센스타를 넘어서 가려면은 오버페이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시면은 기수가 믿음이 안 가는 조성환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선호뜸은 물음표 못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안으로 한센스타를 믿을 수 있느냐? 한센스타도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무난하게 선행 갔는데 죽어버린 마필입니다. 지구력을 한센스타는 더더욱 못 믿습니다. 그리고 마이야가 탔는데 마이야가 최근에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좀
뭐 코가 또 어디서 꼈는지 뭔가 좀 수상해요. 하는 짓이. 자, 그리고 안쪽에 벽송이 또 복병으로 팔리는데 승분전입니다. 감량이점이 좋죠. 직전에 1분 14초 6을 떼었는데 뭐 도전 가능성 있는 그런 마필로 보시면 되겠고, 한센스타는 저는 안 보는 마필이고요. 다음에 하트케이가 있는데 직전에 두선우뜸에게 3마신을 졌어요. 그런데 중위권에서 추입근기로 올라와서 3마신을 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두선우뜸이 선행 못 가고 버벅거리고 죽는다면은 하트케이가 이번에는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하트케이도 도전 가능한. 그죠? 얘는 안 보고. 그러면은 결론은 뭐다? 2번마 라운 프로렌스를 넣고 이런 마필로 충분히 한번 두선우뜸이 죽어버리고 하면은 벽송이나 하트케이가 오면서 충분히 좀 더 배당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노릴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고배당으로 이번 경주에 제가 볼 때는 된다라는 판단인 고배당마가 있는데요. 그 고배당마를 저는 주력으로 노립니다.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가 되겠고요. 역시나 또 인기마들은 있는데 확신은 안 가는 혼전입니다. 자, 일단 서수훈의 5번마 파이트 플레어가 인기 1등인데요. 직전에 1분 28초 4로 1400을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감량점이 좋죠. 문제는 1600으로 늘어난 거리. 서수훈 기승하고 직전의 전력을 놓고 봤을 때 예측되는 1600 능력상 기대할 수는 있는데 뭐 장담은 못합니다. 자, 이게 1번마 베스트보이가 1번기 뒤점으로 직전에 선전 우승을 했고 역시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스트보이는 직전에 추입으로 왔기 때문에 추입 전개의 변수는 있는데 추입마이기 때문에 송경민이가 추입은 또 곧잘 탑니다. 그래서 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믿을 수 있는 기수는 못 되고요. 어쨌든 베스트보이 선전은 가능한데 역시 또 장담은 못합니다. 그리고 플라잉 크라운은 감량이점으로 남정혁 기승하고 일격 가능성 정도로 보는 마필. 그 다음에 블랙볼트. 블랙볼트는 이번에 부중이 58의 고부중인데요. 최근 능력상 41초 9로 전정 경주 입상. 직전에도 1분 42초 8로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도 58의 고부중이지만은 최근 두 번의 선전 능력으로 이번에도 선전이 가능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쉐클타운. 역시 이번 경주 1600으로 늘어난 거리가 관건이지만 직전 실력이면 또 만만치 않을 수 있고 감량의 점도 있고요. 킹스킹 외곽으로 분리하지만 직전에 1분 42초 9로 4차를 했고 역시 선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론은 뭐다? 결론은 이런 인기마들이 1번, 2번, 4번, 5번, 8번, 11번까지 모조리 팔리는데 누구 하나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은 그렇다면은 직전에 기록에서 조금 낮고 기수도 서승훈 기수가 파이트 플레이어가 아무래도 배팅의 축으로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승훈의 파이트 플레이어를 놓고 상태 보고 주력을 결정을 하는 그런 경주로 가져갑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자, 이동화의 3번마 퀀텀 K가 강축으로 팔리고 다음으로 마이티 초이스 용비 히어로 순으로 또 1번 탭틴 순으로 인기를 모으는 영상인데요. 과연 퀀텀 캡틴이 강축이냐? 퀀텀 K 강축이냐?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선입전개하고 우승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전정 경주 시에도 다습주로 해서 선전하면서 2차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 실력 가지고는 이번 경도 절대로 인기만큼 장담 못한다. 자, 부중도 2.5가 늘었고요. 3번으로 게이트는 유리합니다만 선행력도 상대들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주로가 좀 빨랐던 것이고, 그죠? 잘해야 1분 주로 빠르기 4로 기준을 했을 때 직전을 놓고 보면은 1분 27초 9, 거의 뭐 1분 28초.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마 마이티 초이스의 경우에는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선입으로 따라가서 선전 우승을 했는데 직전의 기록 보세요. 1분 19초 6. 그리고 그러면은 직전에 어느 정도 뛰었냐? 1분 26초 6에 1400을 뛰었다라고 본다면은 요 퀀텀 K보다 1초 이상을 월등하게 잘 뛴 마필이 바로 마이티 초이스입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마이티 초이스가 직전 실력이냐? 실력입니다. 3세 순말이고요. 미국산 3세 순말이고 직전에 선행 가서 선입으로 따라가서 선전을 했는데 당시에 마이티 초이스에게 지고 2착을 했던 마필이 바로 무빙 볼케이노죠. 지난 2월 15일 5경주 때 승부경주 축으로 놓고 때려가지고 5번, 4번으로 주력으로 제가 대박으로 적중했던 그 승부경주의 주인공입니다. 그 무빙 볼케이노를 이겼던 마필이 바로 마이티 초이스고요. 무빙 볼케이노가 그 다음 경주 우승했을 때 기록이 보시면 주로 빠르기 5에서 1분 14초 3을 뛰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승한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요 마이티 초이스가 뛰었던 직전 주로가 마사의 발표 자료는 주로 빠르기가 4로 나와 있지만 좀 주로 거품이 있었다. 주로가 빨랐다. 1초 이상 빨랐다. 거품이 있는 기록이다. 기억이 거품이 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용비 히어로는 직전에 1분 28초 1로 주로 빠르기 5에서 1분 28초 1을 뛰었는데 주로 거품을 무빙 볼케이노가 직전에 우승했던 무빙 볼케이노의 지난 2월 15일 기록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거품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마이티 초이스나 용비 히어로나 직전 능력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무슨 얘기냐? 잘해야 이런 인기마들 3마리가 모조리 1분 28초 정도 뛰는 그런 마필로 보시면 되겠다. 그 중에 그래도 그나마 마이티 초이스가 좀 더 낫다라고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고배당마가 제 분석으로는 이런 인기마들 모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주가 오늘 강호머림의 메인 승부입니다. 고배당만 놓고 자신하고 고배당만 놓고 메인 승부로 때립니다.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 일법의 대상 경주인데요. 한마디로 혼전입니다. 한마디로 혼전이고 누구도 장담 못하고요. 상태가 중요합니다. 자, 본다이아는 1번 게이트 점으로 선행 버티기를 노릴 것인데 내측 주로가 무거울 가능성이 있고 기수 다나카가 믿음이 안 갑니다. 내측 주로가 무거울 때는 다나카는 불안합니다. 내측 주로가 무거운 걸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선행 가면 그냥 펜스 탑니다. 그죠? 그래서 불안하고요. 일단 기수로 볼 때는 역시 서승훈이죠. 강서자이언트. 앞말인데도 단거리에서 추입으로 선전을 하는 좀 기복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강서자이언트가 또 선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여기에 위너 클리어가 강하게 인기 1등인데 최근에 추입으로 연속 우승을 했죠. 그래서 강하게 인기 1등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직전에도 이 위너 클리어를 목차로 간신히 이겼던 것이고요. 자, 어찌됐든 이번 경주 부중이 4.5가 대폭 늘어있고 추입으로 선전은 기대할 수 있지만 강추로 믿을 정도는 아닙니다. 자, 이게 빈체로 카발로 휘황하고 나와죠. 정상적으로 제 능력이면은 빈체로 카발로가 세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휘황. 재검 시에 뭐 이상 없이 좋아 보이는 걸음으로 통과를 했고 기록도 좋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휘황마, 장기 휘황이기 때문에 제 능력보다는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게 최근에 서울 경마장에서 연속 입상, 그걸로 연속 입상을 해오고 있는 영광의 월드가 있죠. 그런데 영광의 월드, 뭐죠? 11번. 부산 경마장의 1200경주 11번으로 외곽으로 분리해가지고 과연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인기마들이 한마디로 누구도 장담 못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건데 고배당 가능마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판타스틱 킹덤인데요. 직전에 59의 고부중을 달고 위너클롤이 본다이아와 뛰면서 외곽 선두경합 선입 돌고 부족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진겸이가 기승한 가운데 부중이 2kg가 빠져서 57입니다. 자, 위너클리어는 4.5가 대폭 늘었고 본다이아는 2.5가 늘었고 위너클리어는 6.5의 부중 차이, 본다이아하고도 4.5의 부중 차이. 그죠? 그런데 선행역에서 판타스틱 킹덤이 직전에도 본다이아를 못 넘어가고 외곽으로 선행경합을 벌였던 것인데, 이번 경주 오히려 본다이아를 선행을 내측 펜스로 보내주고 그 외곽에서 진겸이가 안배라고 잘 따라붙어서 선입으로 전개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판타스틱 킹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순위로 노리고 있는 고배당 승마는 5번마 판타스틱 킹덤입니다. 여기에 2순위로 기대할 수 있는 고배당 승마는 바로 8번마 블랙 머스크입니다. 자, 이 마필은 나이가 8살짜리 마필입니다. 8세마. 그죠? 할아버지죠. 그런데 7세였던 지난 9월 달에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에서 일본말, 홍콩말에 이어서 우리나라 말 중에는 김용근의 슈퍼핀시가 당시에 3차를 했고요. 요 블랙머스크가 중간선으로 붙어서 끈기를 보이면서 코지가 타고 4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요 블랙머스크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노장마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경주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 바로 블랙머스크다 이런 얘기인데, 이 블랙머스크가 지금 재검을 받고 나오죠. 장기 위양을 하고 재검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의 걸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11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좋았지만 제어하고 선입전개하다가 4코너를 돌면서 선행을 나서서 외곽을 아주 크게 돌고 시정 잡고 나오는데 탄력과 걸음이 상당히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블랙머스크도 할 말이 있다. 저게 또 IM장입니다. 자, 이 IM장을 직전 경주 휴양하고 나와가지고 역시 장기 휴양을 하고 나왔었죠. 9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습니다. 지구라트에 이어서 목차로 2차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 IM장이 완전 늑발, 발주를 늑발을 해가지고 제어하고 단독 꼴찌였습니다. 한마디로 단독 꼴찌에서 추입으로 올라와서 직전에 입상을 했던 마필이 바로 IM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편없이 인기가 없지만은 IM장도 지난 마주협회장배, 작년도 마주협회장배에서 빈체로 카발로에 이어서 선전하면서 3차를 했던 마필이기도 하죠. 때문에 IM장도 고배당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5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5번마 판타스틱 킹덤, 8번마 블랙머스크, 7번마 IM장 이런 마필들이 충분히 할 말이 있는 경주다. 그래서 누가 와도 되는, 어떤 조합으로 와도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다? 현장 상태. 그래서 현장 상태를 잘 살피고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파드 슈발이라는 마필이 깨끗하게 올머리 초강축인데요. 저는 못 믿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 아주 좋은 기록 1400을 1분 27초 1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마필이 스타일 자체가 중간선 위로 붙어가지고 좀 끌리기도 했지만은 주폭과 탄력이 좋습니다. 그죠?
주폭 탄력이 좋은 마필. 체중이 직전에 499. 체구가 좋고 주폭과 탄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또 혈통적으로도 중장거리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봐주긴 합니다. 봐주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래봤자 주로 빠르기 4에서 뛴 실력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1700 거리 첫 도전인 마필들은 절대로 과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때문에 파드 슈발 보기는 하는데 동그라미로 보기는 하는데 과신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은 바로 8번마 백룡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 경주시의 9번 게이트였는데요. 1, 2코너를 5열 외곽을 아주 크게 돌면서 경합 선입 중간 선입을 돌면서 시종 5열 외곽을 돕니다. 그리고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그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자,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1, 2코너를 이렇게 도는데 시종 5열 외곽으로 뺑뺑 돌았다 이 얘기죠. 경합 중간 선입 선입으로. 그리고는 지금 이제 직선주로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직선주로에 들어서서 이제 앞에 몇 마리가 있고 요 외곽에서 이제 외곽 돌았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런데 마필이 그냥 막 강공으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강공으로 앞으로 그냥 치고 나가려고 무빙을 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승했던 조상범위가 막 심하게 제어를 합니다. 당연히 끌리죠. 그런데 또 좀 끌리다가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제어하고 중위권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따라가서 뚫고 추입근기로 올라와서 선전을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3차를 했던 마필이 무제한급이죠. 강추로 팔렸던 무제한급이 3차를 했던 경주인데 무제한급에 이어서 서머 파티가 코차로 4차, 서머 파티가 코차로 4차, 그 뒤에 코차로 5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백룡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때 4차를 했던 서머 파티가 그 다음 경주 지난주 3월 2일 경주였죠. 3월 2일 7경주에서 여유있게 우승을 했는데 3월 2일 7경주 주로 빠르기 5에서 여유있게 우승을 했는데 당시의 기록이 서머 파티의 기록이 무려 1분 49초 4입니다. 1700이. 그죠? 한마디로 직전 경주시의 백룡이 서머 파티보다 100배는 더 복귀상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전기를 하고 코차로 석별했던 것인데, 자, 그래서 백룡이 이번 경주 인기를 제법 잡고 있는데요. 어제도 서울 경마에서 제가 승부로 노렸던 경주였죠. 9번 말을 강축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축마가 있었는데 강축마 믿을 수 없다 보고 장추열의 3번만가 그랬죠. 선행 간다고 강추를 팔렸는데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선행도 장담 못한다. 그리고 9번 말을 축으로 노리면서 고배당마 7번 그 다음에 외곽에 우승을 했던 마필 11번 그리고 중간에 상태 좋아서 선행 선입으로 버텼던 6번 그죠? 7번인가 8번인가 7번이었죠. 자, 그런데 제가 요 9번을 축으로 해가지고 91로 주력을 때리고 97 고배당 노리고 96도 상태 좋기 때문에 받치셔라.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9번이 강바람이 불면서 3번이 강하게 인기 1등이었는데 강바람이 불면서 9번이 거의 복승식의 인기 1위까지 강바람이 불고 팔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찝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초반에 1, 2코너를 돌면서 잘 나오는 듯 하다가 갑자기 그냥 외곽으로 5열 외곽을 돌면서 쳐졌다가 5열 외곽을 돌면서 전개를 무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죽어버렸죠. 그 바람에 주력으로 기대했던 11번이 우승을 했고요. 바치로 가져갔던 6번이 이착을 했고, 종합지 완전 빼판 고배당 노린마가 선행 강공으로 경합 선행을 뺏어나가서 버티면서 3차를 했죠. 그래서 요 삼복배당이 580배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초고배당 대박을 놓쳐가지고 속으로 땅을 쳤는데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번 경주도 복귀상, 직전경주 복귀상 이 백룡을 강하게 노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또 경주 영상을 또 새롭게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 예상가도 많겠고요. 자, 그러면은 보고서 강호마린 말이 맞구나. 백룡 놓고 때려야 되겠네. 파주시발 거리쳐도 못 믿으니까 다른 말하고 오면 대박이네. 이러고 백룡이 또 강바람이 불고 뭐 복숭시 인기 1위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과천 경마장 트렌드 그런 흐름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또 백룡이 또 불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든 8번마 백룡이 직전에 복귀상 무조건 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골드뭉치도 기대할 수 있는 마피입니다. 한마디로 최근 경주에서 착순과 직전엔 6위에 그쳤습니다만은 직전엔 편성이 강했습니다. 골드뭉치도 충분히 이번 경주의 능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보다 고배당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최범현의 4번마 샤이닝 로드입니다. 자, 이 샤이닝 로드는 직전에 9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가지고 권중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제어하고 후미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후미에서 3, 4열 외곽을 돌고 3, 4코너도 후미에서 4열 외곽을 돌고 그리고는 추입이 좋은 모습으로 올라왔는데 추입하는 주폭과 탄력은 충분히 양호한 걸음이었고요. 그러면서 6착을 했던 마필이 바로 샤이닝 로드입니다. 그죠? 4전을 뛴 마필이고요. 직전에 4전째에 나온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국산 거세마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이번에는 최범현이가 타고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파주 시발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마필로서 주폭과 탄력이 좋은 마필, 주폭이 좋은 마필, 한마디로 잠재력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능력을 끌어내줄 수 있는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순위로 백룡을 놓고 샤이닝 로드, 골드뭉치, 파두시발까지 하나 더 한다면 소울비트까지 노리고 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천바백 경주가 되겠는데요. 서승훈의 어메이징 원이 인기 1등이죠. 요 어메이징 원이 직전 경주시에 부진했습니다. 서승훈 타고도 부진했는데 직전에 부진했던 원인이 있어요. 제어하고 선입 중간 서짐을 탔는데 말이 시종일관 끌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시종일관 싸우고 서승훈 기수도 얘기가 경주 후에 재결해서 전과 달리 시종일관 마필이 끌었다. 그래서 부진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직전 경주시에는 한마디로 말과 싸우면서 그래서 부진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또 그런 악벽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띄워준다면 역시 가장 유력한 마필이 바로 3번마 어메이징 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운주 챌린지가 상대마로 깜빡이로 강하게 팔리는데 게이트 2점으로 선행력으로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기수가 누굽니까? 송경민. 선행선님마 운주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기수 송경민 운주 챌린지 못 믿습니다. 저는 틀리고 말겠습니다. 자, 여기에 라임트리가 그 다음 인기만데 라임트리도 직전에 1분 58초 1로 2차 입상을 했습니다만 우승마와 무려 10마신 착차가 아주 컸고 3위마와는 목차 그리고 기복도 있는 마필. 무슨 얘기냐?
역시 못 믿는다. 배팅 매력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3번마 어메이징 원을 놓고 보다 배당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 1번마 90 플러스. 승군전이지만은 기주가 최상위로 바꿔서 문제인데 어찌됐든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이게 고배당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어요. 자, 우선 4번마 서울 드래곤인데 생각보다는 조금 잡혔는데요. 최근에 두 경주 좀 못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 4번 게이트인데 이전에 1400, 1800에서 잘 뛰었던 능력이면 충분히 능력으로 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서울 드래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합제 당구장에 잡힌 5번마 펫보이입니다. 최근 두 경주 부진했죠. 그러나 전전 정경주 1월 4일 날 선입으로 선전하면서 3차를 했던 마필로서 이번에 남정혁이가 감량 2점으로 타고 충분히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또 펫보이입니다. 그죠? 다음으로는 외곽의 9번마 코이누르입니다. 직전 경주 시에 아쉽게 4차를 했고 전전 경주도 아쉽게 5차를 했는데 충분히 이번 경주에 인기마 운주철린이도 이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경기는 뭐다? 3번마 어메이징 원을 축으로 철저하게 배당을 노리고 노려볼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상태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한 인기마 1번마 탄성의 반석, 2번마 드래곤 게이트, 또 AS 스톰, 외곽의 파사스퍼트, 스터닝 머니, 블루넬러 이런 마필들 6마리가 인기마 혼전으로 팔리는데 과연 인기마 혼전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고배당으로 노릴 마필이 있어요. 승부까지는 자신은 못하게 있어서 승부까지는 못 가져가는데 고배당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바로 9번마 종합제 완전 백반 천장사입니다. 자, 이 천장사는 보시면은요, 전전 경주시의 1번 게이트에서 중위권에서 추입근기로 선전하면서 이번 경주 BS 스톰에게 근소한 차로 1마신 반차로 5차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추입으로 5차, 그 이전에도 추입으로 5차. 그죠? 최근에 계속해서 1800에서 계속해서 추입으로 5착을 해왔던 마필이 바로 요 천장사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시에 9번 게이트에 푸르카니가 다시 기승을 하고 나왔는데요. 직전 경주시에 난데없이 갑자기 외곽에서 선행 경합을 쏘고 나옵니다. 선행을 노리고 나왔는데 선행을 못 가고 외곽에서 치열한 선행 경합을 벌이고 그리고는 결국은 무리한 탓에 죽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주로 빠르기 6 최근 중에 가장 무거웠던 주로에서 1분 58초 8 선행 경합을 벌이고 선행을 못 가고 6위에 그쳤습니다만 1분 주로 빠르기 6에서 1분 58초 8로 6차라는 7차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탄성의 반석 인기 1등이죠. 직전의 기록이 1분 58초 5입니다. 그런데 주로 빠르기가 3 1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최적 전개 그죠? 전전 경기도 주로 빠르기 2 상황 포화주로 해서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 그죠? 그런데 천장사는 뭐다? 주로 빠르기 6에서 직전의 기록이 1분 58초 8. 물론 경마가 기록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은 자, 복귀로 생각을 해보면요. 빠른 주로 상황에서 탄성의 반석은 1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전개를 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해서 인기 1위로 팔린 겁니다. 마이아타고. 그런데 두 번 모두 최근에 1800 뛰었던 주로가 모두 빠른 주로였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한편 드래곤 게이트는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우승을 했는데요. 주로 빠르기 6에서 1분 58초로 우승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인기마 중에는 드래곤 게이트가 가장 유력합니다. 김용근 기수가 지금 천승에 2승을 남기고 있죠. 그래서 이걸로 승수를 한번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죽어라고 선행 갈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선행을 못 갈 수가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강성호 마방에서 지금 2마리가 나오죠. 그런데 이 그레이 찰리가 선행을 쏠 수가 있어요. 기대할 수는 없지만은 그레이 찰리가 선행을 쏘고 뺏어나가면은 작전마로 쓰고 파사 스포트가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선행을 못 가게 되면 드래곤 게이트도 믿을 수가 없죠. 자, 한편 BS 스톰은 뭡니까? 직전에 빠른 주로에서도 부족했던 마필이고 믿어 못 믿어 과신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도전 마스터 닝원이 쉽지 않은 마필이고요. 블루넬로도 추입 일격기나 가능한 마필. 파사 스포트는 뭐다? 승군전의 거리 첫 도전 10번으로 게이트 분리.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인기마 중에는 이것만 드래곤 게이트가 가장 유력해 보이지만은 한마디로 인기마들이 모조리 믿어 못 믿어 장담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천장사가 비록 식전경주 시에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하고 선입부에 무리한 전개하고 부족했지만은 착수는 오히려 처졌지만은 내용은 훨씬 더 잘 뛰었다. 무거운 줄에서 훨씬 더 잘 뛰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직전에 변화가 왔고 잘 뛰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문병기 조교사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다시 추입 작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어떤 작전을 펼지 궁금한데요. 이번엔 기술을 또 바꿨죠. 빅토르로. 한마디로 천장사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번 경기에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은 못해서 승부까지는 못 가져가지만 저는 9번마 천장사의 선전을 기대하고 누르고 있는 경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10경주입니다. 자, 이거는 충마를 믿어줍니다. 3번마 베스트 레이스를 믿어줍니다. 일단은 1등급 승군전인 셈입니다만 직전에 대상 경주에서도 선전을 했고요. 거기다가 직전에 대상 경주 무려 15번 게이트에서 선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부중까지 대폭 줄어드는 베스트 레이스가 3번 게이트에서 능력으로 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베스트 레이스는 축으로 밀어줍니다. 자, 문제는 누구랑 같이 오느냐죠. 자, 인기마로 팔리는 매직 포션, 슈퍼 피니시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믿어 못 믿어고요. 와우와우가 이번엔 기수가 권중서로 바뀌었는데 마필이 조금 타기가 좀 까다로운 마필인데 아무리 감량을 위해서 태우긴 했지만은 와우와우 기수가 과연 잘 타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자, 그런 건데 썸씽 로스트가 직전에 제가 승부로 노렸다가 와우와우를 못 이기고 3위에 그쳤는데 직전 경주시 한마디로 김옥성이가 말을 좀 잘못했죠. 그냥 붙여가지고 와우와우의 외곽으로 선입으로 그냥 붙였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말을 가지고 참고 탄다고 하다가 중위까지 거리가 많이 벌어졌다가 추입으로 삼착을 했던 것인데 때문에 이번에는 적임기수 2여기가 타고 나와서 썸씽 로스트가 회복세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또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일단은 팔리는 마필 중에 온다면은 3번을 축으로 그래도 와우와우 아니면은 썸씽 로스트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마 한 마리 노리셔야죠. 바로 관리마 1번마 어서 말을 합니다. 이번엔 드디어 경주 조건이 좋아졌죠. 1번으로. 문제는 상태입니다. 그죠? 상태만 좋아서 재능력만 보여주면 어스마르레가 이번 경주 무조건입니다. 상태 좋을 때 좋은 상태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현장을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베스트 레이스를 놓고 1번, 7번, 9번 세 방 중에 상태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 060-708-9991 승부경주만 들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승부경주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부산은 7개 경주가 펼쳐지고 승부를 고심한 대상 경주도 승부를 고심했고 여러 경주 승부 고심한 경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할 수는 없다. 장담 못하겠다. 현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은 일단은 승부 경주 없습니다. 현장 보고 확신이 서는 경주에서 제가 승부로 강도를 올릴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승부 경주는 없고요. 대상 경주를 승부까지 보시면 되는데 현장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 자, 오늘은 서울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서울 승부 경주 3경주, 4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 서울 3, 4, 5, 7, 8 5개 경주입니다. 3, 4, 5, 7, 8 5개 경주인데 그 중에 4경주가 고배당만 놓고 메인 승부를 고심한 대박을 기대하는 승부고요. 자, 오늘 메인 승부 경주는 서울 7경주. 고배당만 놓고 대박을 기대하는 메인 승부입니다. 그래서 3, 4, 5, 7, 8, 3, 4, 5, 7, 8 5개 경주가 승부가 되겠고 메인 승부는 7경주, 4경주도 메인 승부 고심한 경주. 그리고 서울 6경주하고 9경주, 서울 6경주하고 9경주도 고배당만 놓고 승부를 고심한 경주로서 현장 보고 또 강도를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경주들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현장 예상 그리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 060이 아니죠. 010에 2263 8263 2263에 8263으로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오늘 하루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현장에서 최선 집중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